안녕하십니까 피트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속노화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잠시 운동 관련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운동 관련해서 왜 저속노화를 막게 되고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동이 저속노화를 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노화 속도 자체를, 그리고 퇴화되는 것 자체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보통 노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팩터 중에 근육의 크기, 근육 세포가 줄어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 종아리나 허벅지 만져보면 굉장히 몰랑몰랑하고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결국 노화가 점점 가속화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은 노화를 점점점 늦추고 있다라고 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육이 줄면은 동작 에너지가 줄게 되고, 그러면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안에서 신진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빨리 오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을 많이 쓰면 동작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고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활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육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소비성이고, 근육을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는데 그 근육이 있는 주위에 그 지방을 가지고 근육을 움직여서 수축해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복부에 있는 지방이 줄면서 그 지방이 복부 근육으로 더 커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체지방량을 보통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육이 커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지방 에너지를 근육의 크기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운동 중에 아이리신이 분비가 되어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또 변환시켜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은 부분 모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두박근, 복근 이런 것들이 근육이 부분 모터로서 순간 혈류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특정 부위가 약하다 그럼 그쪽 부위를 근육을 자극을 시킴으로써 근육도 커지고 혈류도 발달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세포가 건강해지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장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바깥에 있는 골격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결국 스스로 운동으로 내 몸의 일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골격근의 비대칭을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화가 되게 되면 등도 구부정해지고 어깨도 굽고 목도 거북목이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 근육이 약하고 코어 근육이 약하고 늘 앉아있는 이 습관 때문에 근육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뼈가 바뀌게 되듯이 약한 부분에 있는 근육을 많이 씀으로써 등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목도 고추 세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화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뼈를 잡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뼈 안에 있는 미네랄을 채워줌으로써 뼈를 더 단단하게 하죠. 우리가 뛰거나 어떤 역기를 들거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피부도 좋아지지만 속에 있는 뼈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뼈대가 있고 거기에 근육과 살이 붙어서 우리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뼈대가 약해지면 그만큼 급격하게 노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뼈대는 근육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뼈대가 약해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단순히 운동한다기보다도 내가 안 쓰는 근육 쪽을 좀 많이 써서 뼈대가 약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죠. 네 번째는 상수도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상수도라는 건 혈관이 있는 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혈액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심장에서
근육의 세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심장에서 더 많은 혈액의 박출량이 일어나게 되고 더 자주 순환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산소가 많아져서 혈액도 깨끗해지고 또 혈압도 낮추고 혈관도 튼튼해지는, 그래서 혈관 노화를 예방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혈관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깨끗해짐으로써 뇌를 공급해주는 혈관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늦어지는, 뇌의 노화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팔다리를 많이 쓰면 결국 머리가 좋아지는 현상,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 예방이 되는, 결국 팔다리를 많이 씀으로써 머리의 혈류를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을 억제하고 하수도를 깨끗하게 합니다. 염증이란 것은 결국 시작 자체는 림프의 오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림프에 찌꺼기가 있음으로써 오염물질이 탁해지면서 그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물질, 백혈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탐식세포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염증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들이 림프를 타고 들어와서 NK세포라든지 백혈구 세포라든지 적들을 파괴하는 세포들이 나오는 그 전체 상황이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결국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림프가 혼탁해지는 상황이고, 이런 염증들이 몸에 오랫동안 만성으로 있음으로써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동원된다는 것은 계속 에너지가 쓰인다, 에너지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똑같이 먹는데 염증이 많이 생겨 있다면은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쓰임으로써 노화가 빨리 생길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공급은 일정한데 에너지가 계속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더 빨리 늙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계속 쓰게 되면 이렇게 오염물질이나 적들이 림프에 출현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총알을 쏘게 됩니다. 그것이 사이토카인인데, 그 많은 사이토카인들 중에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사이토카인이 마이오카인입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근육이 분비하는 호르몬처럼 염증을 억제를 하고, 또 뇌에는 BDNF라고 Brain Derived Nutrition Factor,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이것을 생성을 증가시켜서 기억력 향상이나 뇌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을 억제를 하고,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에 대항을 해서 염증을 막고, 그리고 이 혼탁된 것을 결과적으로는 정화를 시켜서 이 하수도, 림프관의 하수도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근육의 역할이죠. 결국 근육을 많이 씀으로써 피부 쪽으로 땅구멍을 열어서 열기를 바깥으로 내뿜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액체들이 결국 땅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콩팥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땀으로 소변으로 우리 몸에 있는 림프의 오염 물질들을 깨끗하게 해줘서 염증도 억제하고 하수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근육의 수축 운동이다 라고, 그래서 노화를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가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감퇴가 됩니다. 근데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시작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동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것이 유지되거나 성장이 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근육이 찢어진다 그러면 응급으로 성장 호르몬이 또 낮에도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인슐린은 세포 자체가 커지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도 계속 운동하다 보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때 인슐린 호르몬이 영향을 줘서 근육세포를 키우게 되고 또 피부세포도 키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도 맞추게 되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이 마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피부 밑에서 나와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파민은 근육의 조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하게 해서 즐거움을 주면서 디테일한
그 동작의 세부적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된다라는 것이고,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은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산란함을 막고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안정화를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동작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근육을 많이 수축을 하게 되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은 줄이는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울하던 마음도 좋아지게 되고, 정신이 없던 산란했던 마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던 부분도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 잘 안 쓰던 근육을 씀으로써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젊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AMPK, SIRT1, PGC1알파와 같은 장수 유전자가 운동 중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수 유전자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노화의 속도를 점점 억제를 하게 됩니다. 세포가 노화가 된 표시자가 텔로미어인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이 텔로미어의 소모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동은 전체적으로 노화를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림프를 깨끗하게 하고, 지방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근육을 크게 만들고, 호르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심지어는 내 몸 안에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를 자극을 시키는 역할로 해서 이 저속 노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지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걷기만 하셔도 되고,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뛰기까지 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일으켜서 좀 더 올려서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케이던스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숫자를 BPM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박자수를 170에서 180 정도 BPM으로 되어야지 뛸 때 무릎에 충격이 덜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 나간 힘이 많을수록 무릎이 부하가 덜 되는데, 한 150, 160 정도로 조금만 늦추더라도 이렇게 뛰면서 우리 몸에 있는 상체가 무릎 자체 연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뛸 때는 약간 기울여서 10도 정도 기울여서 170, 180의 박자수로 BPM으로 뛰어야지 무릎에 연골 손상 없이 종아리에 제2의 심장의 힘으로써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뛰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분 근육의 활성화입니다. 각자 근육은 생활 습관에서 써왔던 동작으로서 각자 근육의 크기라든지 비대칭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앞뒤의 비대칭도 있고 좌우의 비대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면 아무리 왼손이 약할 가능성이 많고, 또 앉을 때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찾아서 자세와 동작을 많이 써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부분 모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연구를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근육을 쓸 때 아무래도 맨몸 운동을 하는 게 돈을 안 들이고 꾸준히 하기가 좋겠죠. 근처에 공원이 있거나 역기가 있거나 아령이 있으면 그거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맨몸으로 할수록 돈 안 들이고 꾸준히 하기가 좋기 때문에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운동은 필수적인데 왜 필요한지, 왜 필수적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겸해서 몸에 어떤 부하를 조금은 로딩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으로 좀 더 젊고 또 피로를 줄이고 단순히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이 그쪽으로 기능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몸의 활성화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